뜨거운 스포츠의 열기를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죠. 스포츠 톡톡 오늘도 최현준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폴 클래식. 가을에 정말 전설이 쓰여지고 있는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너무너무 뜨거워서 진짜 뜨거 하고 있습니다만. 너무 재밌습니다. 진짜 올해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은 역대급인 것 같아요. 경기 하나하나, 시리즈 하나하나가 진짜 역대급이죠. 네. 뭐 와일드카드 시리즈서부터 지금 챔피언 시리즈 하고 있는데 네. 한 경기도 놓칠 경기가 없어요. 그러게요. 지금 야구 팬들이 아주 흥분을 하고 있는 포스트 시즌 펼쳐지고 있는데 그 얘기 오늘 주로 나눠보긴 하겠습니다만 우선 그에 앞서서 대한민국 남자 축구대표팀 이번 10월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최종 예선 3차전과 4차전 경기 사실은 모든 일정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일정 중에 하나지 않았습니까? 까다롭기도 하고 본선 직행을 결정할 수 있는 정말 가장 중요한 그런 10월의 두 경기였는데 그렇죠. 네. 결과가 너무 좋았습니다. 결과가 그러게요. 네. 우선은 두 경기 모두 승리를 거뒀고요. 요르단에게 서력도 했고 네, 그 다음에 또 까다로운 상대 이라크를 불러들여서 승리를 거뒀고, 네, 두 경기 모두 승리했을 뿐만 아니라 경기 팀적으로도 확실히 홍명보 감독 선임 이후에 한 경기 한 경기 거듭될수록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상당히 고무적이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팩트고요. 일단 경기력 자체가 굉장히 좋아졌고, 네. 사실 이 경기 외적인 문제들이 선수단에도 조금 분명히 동요가 있었을 텐데 상당히 그런 우려를 다 불식시킬 정도로 경기력 자체가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경기는 지난주에 이미 한번 다뤘으니까 이번 주에 이라크가 이제 만만한 팀이 아닙니다. 그렇죠. 아시안컵에서도 네. 조별리그에서 일본을 꺾고 조 1위로 토너먼트에 진출하게 됐던 팀이고 최근에 이라크 또 카사스 감독 한국 대표팀 감독 후보지 않았습니까? 카사스 감독의 지도력 아래 상당히 상승세를 타고 있는 팀이에요. 그런데 이라크를 맞아서 비록 점수는 3대2였지만 경기력은 사실은 더 좋았죠? 네, 후반 추가 시간에 이제 실점을 마지막 골을 해가지고 3대2 스코어상으로는 너무 재미있는 경기였지만 경기 전체로 봤을 때는 한국이 한 2골 정도는 충분히 이기는 경기였고 주도한 경기였습니다. 네, 점유율도 그랬고 네. 일단 골 들어가는 그런 장면들이 상당히 다 정말 수준 있는 경기를 양팀 다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뭔가 좀 안정적으로 패스 플레이도 이루어졌고 그리고 홍명보 감독이 부상 선수가 나오면서 새롭게 투입한 선수들 선발 출전한 선수들이 자기 몫을 해주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교체로 들어간 선수가 또 자기 몫을 해주고 그러면서 좋은 이렇게 결과를 받아들이게 됐는데 자 어떻게 보면은 어수선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홍명보호가 어쨌든 빠르게 이렇게 좀 분위기를 다잡고 결과를 이 정도의 결과를 낼 수 지금 사실 말들이 이 정도 3승 1패인데 요르단, 이라크 등등을 다 잡았기 때문에 사실 5분 능선을 넘었다 직행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7분 능선까지도 넘었죠. 네, 사실은 지금 이 10월 두 경기가 정말 중요했는데 네. 그 경기를 일단 경기 내용도 중요했지만 일단 결과가 너무 중요한 두 경기였는데 두 경기를 다 이겨서 승점 6점을 가져왔기 그렇죠. 때문에 네. 상대적으로 또 조 1위 경쟁을 할 팀들이었기 때문에 그럼요. 그리고 또 원정 경기가 쉽지 않았는데 하는 경기는 원정 경기에서 너무 잘했고 일단 이라크전 경기를 복기를 해보자면 홍명보 감독이 글쎄요. 아직 100% 자신의 색깔이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사실 이 선수들 명단을 보면은 클린스만 대표팀하고 완전히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는데 선수들이 근데 교체 선수들이 너무 잘해줬고 네. 그리고 선발 출전한 선수들도 확실히 이 대표팀이 이제 주전 경쟁이 정말 치열해졌다고 하면서 이 팀의 뎁스가 높아졌다는 걸 저는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나도 주전을 할 수가 있다라는 동기부여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교체로라도 어찌됐든 시간을 주고 출전 시간을 주면서 상당히 동기부여가 되니까 선수들이 정말 자기가 플레이하는 그 시간 안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게 보이거든요. 난 어차피 주전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고 뛰는 거랑 나도 주전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으로 뛰는 거는 플레이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나도 주전이 될 수 있다라고 나도 최종 명단에 들 수 있다라는 그런
그런 희망을 가지고 뛴다는 게 좀 느껴졌거든요. 네네. 그리고 10월 두 경기는 9월 두 경기랑 달랐던 게 젊어졌어요. 선수층이 네, 상당히 9월 젊어졌습니다. 팔레스타인 오만은 30세였거든요. 네네. 거의 29.7세인가. 근데 이번 10월 두 경기는 27.5세로 2살이 더 낮아졌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젊은 선수들을 기용을 했고 뭐 배준호든지 이런 선수들을 그동안 좀 기용이 안 됐던 선수들을 클린스만의 때 기용이 안 됐던 선수들을 기용하면서 뭐 엄지성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젊은 선수들이 뛰면서 이 선수들이 굉장히 열심히 뛰고 네. 또 그거를 증명을 해내면서 특히 배준호 같은 경우는 대단한 활약이었죠. 야 스타팅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럴 네. 정도로 이번에 이제는 사실은 선발 출전은 처음 한 건데 이라크전에서 그랬죠. 네. 아이고 뭐 개인기가 네. 이강인 2명이 뛰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 정도로 이 공격형 미드필더로 충분히 자기 몫 이상을 해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이 공격형 미드필더에서 이강인하고 파트너가 충분히 될 수 있겠다. 진짜 주전 경쟁이 치열해지겠다 싶어요. 그러게요. 지금 뭐 사실 황희찬 선수가 사실 소속팀에서 좀 이번 시즌 부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안타깝게 부상까지 당했는데 뭐 이강인이 지금 점점 대표팀의 중심이 되어간다라고 본다면은 맞아요. 또 다른 쪽은 아주 경쟁이 치열해질 것 같은 맞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도 다행인 건 황희찬 선수가 네. 그래도 심각한 부상은 아닌 아니다. 소견이 네. 나와서 네. 3주 정도 소요된다니까 그나마 다행인 거죠. 네, 그뭐 예. 기존의 황희찬의 사실 스완지 시티에서 지금 활약하고 있는 엄지성 선수 엄지성. 이번에 물론 부상당하긴 했습니다만 또 배준호 등 아주 치열한 그런 그 자리가 진짜 완전히 핫이슈가 된 거. 그러게요. 네. 그리고 또 원탑 자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또 주민규가 좀 중용을 받다가 이번에 오세훈이 선발 출전을 하고 또 오현규가 들어가서 또 추가골을 넣고 하면서 원톱 자리가 완전히 이제 그냥 오픈 경쟁이 돼버렸어요. 이거는 이제는 누구다 하고 말할 수가 없죠. 또 누구를 스타팅 내느냐도 그러게요. 장담을 못해요. 네네. 지금 뭐 오현규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2게임 연속으로 골을 넣었잖아요. 맞습니다. 요르단전 그리고 이라크전. 네. 그리고 오세훈 선수도 선발 출정했는데 사실 그 어쨌든 증명을 골을 해냈고, 넣어줬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주민규 선수가 굉장히 입지가 좀 그렇죠. 물론 이제 홍명보 어떻게 보면은 애제자인데 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이 발탁을 했는데 사실 몸 상태는 나쁘진 않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상당히 좀 자기가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좀 공간을 마련해 주려고 노력하는 게 보이는데 네. 근데 스트라이커는 골로 증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민규 선수가 지금 골이 없어요. 네.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초조할 거고 그리고 나이가 좀 많잖아요. 주민규 그렇죠. 선수가 네, 네. 다른 스트라이커에 네. 비해서. 그리고 또 지금 아직 승선을 못한 이영준 같은 그렇죠. 경우도 그라스오퍼 스위스에서 지금 좋은 활약을 네. 펼치는 근데 21살의 젊은 선수입니다. 이영준. 이영준 선수가 오세훈 선수랑 굉장히 스타일이 비슷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이 지금처럼 이렇게 골 넣어주고 하면은 이영준 선수가 입지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대표팀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피 터지는 싸움. 이 지금 홍명보 감독이 유럽으로 출장을 또 갔잖아요. 갔습니다. 네. 그게 이제 선수들 보기 위한 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영준 특히 이제 뭐 주목해서 보겠죠. 그럼요. 저는 그래서 다음 경기 때는 11월 경기 때는 이영준 분명히 네. 선택해서 볼 거라고 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영준한테도 분명히 기회가 갈 거라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이제 상대적으로 베테랑들은 조금 더 위기의식이 느껴졌을 것 그러게요. 같아요. 본인들이 제일 잘 느끼죠. 지금 볼 때 이제 이재성 선수라든지 기존에 이재성, 황인범 같은 경우가 여전히 대표팀의 주축을 좀 부동이죠. 네, 뭐 척추를 네. 형성하고 있다고 보고요. 원톱이라든지 또 한 자리 윙이라든지 이제 그런 쪽들이 지금 경쟁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수비 라인이 조금씩 이제 갖춰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는 뭐 포백이 확실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니까 김민재 짝으로 사실은 조유민 선수가 이제 두 경기 3, 네. 4차전에 나왔는데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라크전에서 어찌됐든 두 골을 줬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라크 첫 번째 골은 완전 개인기로 기가 막혔죠. 와 진짜 탑 그 클래스 네.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좀 그러니까 아크로바틱한 이라크 네. 선수들도 상당히 체격도 있고 빠르고 공격적인 축구를 그렇게 막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순전히 개인기로 그렇게 그러게요. 아크로바틱한 골을 넣고 네. 사실 마지막 그 추가 시간에 난 거는 그건 뭐 이제 조금 코너킥에서 사실 집중력을 그렇죠. 네. 그런데 네. 어찌됐든 두 골을 클린시트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조유민 선수에게도 기회가 가겠지만 나쁘진 않았어요. 네, 네. 그렇지만 다른 선수에게도 기회를 좀 볼 거로 보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 풀백은 서령으로 거의 굳혀진 그치, 것 같아요. 서령우까지 자리 잡은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왼쪽 풀백이 아직 퀘스천이에요. 애매합니다. 이명재가 지금 2경기 네. 연속 다 출전을 했지만 부동이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왼쪽 풀백 자리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한국의 이제 수비형 미드필더가 참 잘하는 선수들이 대부분 약간 공격적 성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탄탄하게 좀 수비형. 뭐 이재성 다 그랬죠. 네. 황인범도. 하긴 뭐 수비형, 백승호도 백승호도 사실 그렇죠.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수비형 탄탄한 미드필더도 좀 발굴이 돼야 될 텐데 경기 상대팀에 따라서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숙제가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말도 많고 실제로 지금 탈들도 있긴 합니다만 팀만 봤을 때는 축구 협회가 아니라 대표팀만 봤을 때는 저희가 이제 처음부터 그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뭐, 제시마쉬라든지, 느나르 정도급의 감독이 아니라면은, 외국인 감독. 사실 이번에 이라크의 카사스 감독도 유력 후보 중에 한 명이었지만, 맞아요. 냉정하게 보면은, 카사스를 선임하느니, 홍명보도 나쁜 선택은 괜찮은 선택이지 않습니까? 뭐 어차피 이렇게 어수선한 상황에서 팀을 다 잡을 수도 있고, 이게 확실히 팀 분위기가 달라진 그런 것도 느끼긴 하거든요. 이게 외국인 감독이 또 클린스만 이후에 왔다면은 이 정도까지 빠르게 팀을 다 잡을 수 있었을까? 동기부여를 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생각도 솔직히 들긴 하거든요. 뭐 저는 거기에서는 좀 의견이 갈려요. 네네. 김진원 진행자는. 저는 축구 감독은 외국인 감독. 그래도 외국인 감독 하는 게 누가 됐든 지금도 그 생각엔 변함이 비슷한 없어요. 능력이라면은 여러 가지 정치적 상황을 봤을 때 외국인 감독이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 그리고 사실 뭐 제시마 씨나 뭐 카사스 감독은 조금 열애를 두더라도 르나르 감독 같은 경우는 저는 솔직히 홍명보 감독보다는 네. 등급이 위라고 보거든요. 당연히 윗감독이죠. 그러니까 그런 감독을 충분히 우리가 객관적인 평가를 봤을 때. 네. 충분히 한국 대표팀에 그러니까 불러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네. 본인들 의지도 있었고 네. 결과적으로 이렇게 돼서 그 부분에 대한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도 문제의식이 있고 네네. 자 이제 뭐 지금 이제는 홍명보 감독을 흔들 때는 아니라고 아니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힘을 좀 실어줘야 되는데 네. 자 그럼 이제 대표팀이 경기력을 뭐 지금 3, 4차전 보여준 것 같은 경기력을 유지하고 더 발전을 시키려면은 이제 주전들 이 대표팀에 들기 위한 이 선수들의 경쟁은 저는 이제는 어느 정도 치열해졌다고 네. 보거든요. 그래서 대표팀의 승선은 각 소속팀에서 자기가 얼마나 성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를 내는지에 따라 다를 거라고 네. 보거든요. 사실 조규성 같은 선수가 원톱으로 계속 중용이 됐었는데 지금 부상 여파로 그렇죠. 계속 못 나오고 네. 이제는 쉽지 뭐 않을 것 완전히 같아요. 밀려가는 분위기예요. 잊혀진 이름이 돼가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다른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번에 또 물론 부상 여파로 추가 발탁이긴 합니다만 이승우 선수라든지 문선민 선수가 이번에 오랜만에 발탁돼서 또 좋은 너무 잘했죠. 골을 네. 만들어내기도 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동기부여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이 이제 K리그에서 홍명보 감독이 직접 몇 년간 봐왔던 선수들이기 네. 때문에 뭐 실력이나 이런 게 다 파악이 된 상태란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유럽 간 것도 그 소속팀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유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를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렇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기회가 쉽게 오는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홍명보 감독 입장에서도 지난번 런던 올림픽 때처럼 소속팀에서 뛰지 못하는 선수를 다시 발탁하기는 이제 어려울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소속팀에서 결과를 내고 실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선수들을 뽑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위해서는 선수들이 조금 무리해서라도 조금 오버페이스를 하면서도 좀 더 보여주려고 할 것 같아요. 네. 자, 아무튼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홍명보 감독이 빠르게 대표팀 분위기를 좀 다잡으면서 결과까지 내고 그리고 뭐 의도한 부분도 있었을 테고 부상들이 생기면서 의도하지 않게 또 그렇죠. 그것도 홍명보 감독의 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본인은 사실은 그 계획이 아니었을 텐데 부상 선수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억지로 세대 교체를 또 좀 더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좀 기회도 됐고요. 그렇죠. 네, 결과도 이제 3승 1무로 조 1위에 올라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달 이제 또 두 경기가 펼쳐지는데 이제 팔레스타인은 아예 중립국 경기로 결정이 됐더라고요. 팔레스타인에서는 못하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원정 경기인데 중립국에서 하기로.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좋은 활약을 아까 얘기했을 때 7분 응선 얘기했는데 사실 조 1위를 하느냐가 문제지 이제는
직행은 거의 뭐 확실한 것 같고요. 네. 이것을 앞으로 2년 동안 잘 다듬어서 그렇죠. 홍명보 감독이 이제 결국에는 48기구로 늘어난 이번 월드컵 대회 본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냐. 그게 중요한 거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계속해서 좀 홍명보 감독의 행보와 또 지금 발빠르게 또 유럽 출장도 가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또 그래도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들을 한번 지켜보면서 또 응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가을의 클래식 메이저리그 야구. 네. 작년에 사실 텍사스 레인저스가 우승하긴 했습니다만 월드시리즈 텍사스 레인저스가 애리조나 다이아몬드가 붙었는데 포스시즌이 좀 이상했거든요, 작년에. 솔직히 냉정하게 중립팬 입장에서 보면 작년 포스시즌은 그냥 선취점 낸 팀이 그냥 끝까지 그냥 이겼어요. 네. 거의 모든 경기가. 네. 근데 이번 포스시즌은 역전 경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우선은 아메리칸 리그 챔피언스, 그러니까 우선 내셔널 리그 챔피언스 리그가 이제 한 경기 더 했으니까 LA 다저스가 그동안 좀 침묵하던 오타니 선수가 또 홈런포를 어제 가동을 하고 무키 베츠가 오타니만 있냐? 나도 있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또 어제는 야마모토가 그래도 뭐 자기 퀄리티 스타임을 해줬고요. 또 너무 잘 던진 거예요. 사실. 그리고 그죠 포스시즌에서 지금 2경기 연속 원정에서. 네. 그리고 LA 다저스의 지금 가장 좀 서프라이즈는 불펜인데, 네. 불펜진이 진짜 뭐 철벽 경기를 펼쳐주면서. 사실 로버츠 감독, 다저스 네. 로버츠 감독을 뭐 한국의 MLB 팬들은 뭐 돌버츠 이렇게 돌버츠, 얘기하면서 물버츠 네. 뭐. 그러니까 정규 시즌용이지 포스트 시즌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왜냐면은 LA 다저스가 기본적으로 전력이 워낙에 탄탄하니까 정규 시즌에는 그냥 둬도 잘한다. 결국에 감독의 영향은 포스트시즌 나와야 되는데 항상 포스트시즌을 망치니까 좀 그런 평가가 있었죠. 그런데 올해는 근데 확실히 이제 사람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성장한다 그러는데 네. 로버츠 감독이 저는 올해 투수 기용하는 거 보면서 확실히 평소에 로버츠 감독은 이러지 않았는데 그걸 많이 느끼거든요. 네, 네. LA 불펜이 약한 불펜이 아니지만 네. 이렇게 적세적소 그리고 기용 타이밍이 이렇게 그럼요. 좋을 수가 네. 있나? 나오는 투수들마다 너무 잘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선발이 부족하고 흔들리는 상황에서 불펜으로 이 정도까지 경기를 끌어간다는 건 이거는 그렇죠. 진짜 그건 대단한 진짜 일이지 감독 않습니까? 역량이라고 네. 봐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연장이 거의 확정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게요. 네. 근데 뭐 이런 감독을 자를 수는 없죠. 그럼요. 이렇게 성적을 네. 내는. 그래서 사실 네. 선발진이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도 디비전 시리즈부터 압도를 하잖아요. 그러게요. 내주는 경기 내주지만 네. 이기는 경기는 확실하게 이기고 이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팀 자체 전력이 좋은 게 느껴지는 게 네. 누구 하나가 빠지더라도 그거를 대체할 선수들이 맞아요. 나오고 네. 해줄 선수들이 해주니까 키케 에르난데스가 또 포스시즌에서 키케는요 네. 가을 전어 이게 가을 키케예요. 대단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네. 네. 완전히 다른 선수가 돼요. 그러게요. 정규 리그랑.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불펜진이 그래도 이 정말 선발진이 그래도 뭐 자기 역할을 생각보다는 해주고 야마모토 등 그리고 불펜진이 갑자기 가을에 철벽이 되면서 그다음에 타자들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터지면서 LA 다저스는 뉴욕 매치를 상대로 지금 시리즈 3승 1패를 가져갔으니까 월드 시리즈에 1승만 남겨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경기는요. 저는 라인업 보고 놀랬던 게 네. 4번 타자의 토미 에드먼이 4번이었어요. 아니 근데 토미 에드먼은 이렇게 잘해요. 또 LA 가서. 지금 그러니까 물 만난 고기가 됐어요. 그러게요, 네. 사실은 에드먼도 자기는 토미 현수 에드먼. 네. 네. 자기가 홈런 타자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는 배팅을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네. 밀어칠 때 밀어쳐주고 또 주자 1루에 있을 때는 당겨쳐주고 또 그게 또 안타가 되고. 네. 그러니까 로버츠 감독 의중에 딱 들어맞는 팀 타격을 하니까 네. 너무 이쁜 거죠. 그리고 그러게요. 어제도 뭐 4번 타자로 나와서 너무 잘해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뭐 오탄이랑 배치는 무키 배치는 그냥 이 선수들은 암만 뭐 22타석 무안타 맞아요. 뭐라고 네. 해도 그러니까 해줄 선수는 해주거든요. 해줄 때는 해주는 선수들이 그냥 레벨이 다른 네, 선수들이잖아요. MVP를 어떻게 받습니까? 맞아요. 일반 선수가. 네. 근데 이 선수들은 그냥 열외로 치더라도 프리먼은 지금 사실은 어제는 못 나왔지만 부상 투혼이죠, 진짜. 네. 저는 그 테이핑 그렇게 한 선수는 처음 봤어요. 네, 네. 그런데도 계속 잘해주죠. 거기다가 저는 맥스먼 씨가 먼 씨가 또 쏠쏠하게 활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신기록 세운 거 아시죠? 그러게요. 다저스 또. 네. 12연속 출루를 했어요. 네. 포스시즌에서. 이거 네.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게요. 12번 타석 연속으로 출루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원체 이제 타율이 낮아도 출루율은 높았는데 성관이 좋은 타자인데 네. 볼넷을 너무 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시 선수도 자신이 타격감이 조금 안 좋다 싶을 때는 최대한 투수한테 볼을 많이 던지게 해서 뒷사람한테 연결해주고 네. 또 볼넷 얻고 이런 팀 플레이가 되니까 LA 다저스가 사실 선발진 붕괴되면서 저도 사실은 서브웨이 시리즈 예상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 챔피언 시리즈 보면서 와 다저스가 세구나. 네, 역시 그 타선의 힘이라는 네. 게 굉장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오타니 배츠는 그냥 언제든 터지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는데 네. 어제도 둘 다 홈런 쳤죠. 네네. 와 그리고 오타니도 안타는 하나 이제 홈런이지만 볼넷을 3개나 얻었어요. 그렇죠. 리드오프로. 네. 그리고 배츠한테 연결시켜주고 배츠가 홈런 때리고 적시다 그렇죠. 때려주고. 네. 그러니까 야구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요. 네. 그리고 나오는 불펜 투수들 너무 잘 던져주죠. 자 지금 LA 다저스가 3승 1패 됐는데 네. 5차전을 매치가 이기더라도 사실은 올라갈 것 이제는 같아요. 뭐 이제는 LA 다저스가 네, 네. 뭐 우위를 점한 것 같고요. 아메리칸 리그는 사실 이제 뉴욕 양키스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에게 좀 그래도 객관적으로 보나 여러 가지 뭐 우세히 있지 않나 뭐 분위기도 처만 그랬고요. 그랬는데 어제 클리블랜드가 또 저력을 보여주면서 포스시즌 또 정말 역대급 경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아니 보통 우리가 좀 진부한 표현이지만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러니까요. 야구는 네. 9회 말 투아웃부터라는 말 하잖아요. 네. 좀 진부한 표현인데 이 표현을 안 쓸 수가 없어요. 어제 경기는. 네. 야 어째 그거를 또 따라잡고 역전을 합니까? 끝내기로. 네. 와, 아니 근데 진짜 어제는 정말 너무 대단했던 게 어쨌든 클리블랜드의 참 아까운 텍사스 레인저스의 아깝게 놓친 자원이지만 이제 클라세라고 철벽 마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토리 자체가 구원 왕이에요. 올해 40세이브에서. 클라스를 한 대로 저지와 스탠튼이 연타석 홈런으로 와. 그거를 앞서 나가더니 그렇게 끝난 줄 알았더니 클리블랜드가 또 바로 따라붙는 그것도 홈런을 9회 말 쳐서. 투아웃까지 네. 다 했는데 그거를 또 동점 홈런, 그걸 또 동점 홈런 친 선수가 저는 처음 알았어요. 신인이에요. 그래요? 노엘. 네. 6월에 콜업된 선수거든요. 네. 마이너에서. 네. 근데 이 선수는 이 루크 위버가 저는 그 포신 페스티벌 던지지 않고 네. 커터나 슬라이더 던졌으면 못 쳤을 거예요. 이 선수는 진짜 페스티벌 하나만 치는 선수거든요. 네. 야, 근데 페스티벌 조금 높이 하는데 그걸 그러게요. 그냥 맞는 순간 홈런이었어요. 그렇죠. 네. 야. 그리고 이제 연장 갔잖아요. 그렇죠. 동점했는데 연장 가서 또 이 프라이 선수가 네. 와, 그거를 또 끝내기 홈런을 치는데 그러니까요. 네. 와, 이건 말도 안 되는 경기였어요. 정말 한편의 드라마. 어제 그 뉴욕 양키스와 클리블랜드 가디언스의 경기는 라이브로 본 사람이 진짜 야구 승자. 네. 승자예요. 진짜. 전 그걸 라이브로 봤거든요. 네, 정말 너무너무 익사이팅하고 재밌는 경기가 펼쳐져서 끝내줬습니다. 클리블랜드가 한 경기 따라 붙었습니다. 이제 2승 1패가 됐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걸 감안해도 근데 어제 같은 경기는 정말 1년에 나오기 힘든 경기인데 네. 더군다나 포스시즌에서 이게 나와서 네. 9회 말 투아웃에 이걸 동점시키고 연장 가서 네. 끝내기로 이겼잖아요. 그 기세가 분명히 이어질 텐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저는 양키스가 좀 강해 보이죠. 네. 팀 전력이 워낙 네, 좋고 맞습니다. 네. 객관적인 우위에 있고 그리고 어제도 사실은 그렇게 뭐 역전을 당해서 패배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렇게 따라붙는 거 봐요. 그 참 대단한 그 저력이 그러니까 있는 거고. 1대3으로 지다가 8회에 네. 그를 클라스를 무너뜨린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홈런 2방으로. 네. 더군다나 7선수들이 쳐주니까. 맞아요. 네. 에런 저지가 얼마나 부진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차전에서 홈런 치고 어제도 이제 홈런을 쳤는데 네. 그리고 이제 스탠튼 같은 경우가 사실은 외래 레귤러 시즌보다 포스시즌 들어와서 너무 잘해주거든요. 네. 그런 걸 감안했을 때 그리고 이제 루크 위버가 동점 홈런을 맞았지만 네. 9위 자체로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는 양키스가 어제 졌지만 특히 이제 마무리가 둘 다 블론 세이브를 한 건데 네. 클라세랑 근데 클라세가 블론을 한 클리브랜드가 조금 더 타격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불펜 싸움에서도. 네. 그래서 양키가 그 워낙 그 팀 전력이 있기 때문에
한 4승 1패 정도로 네. 끝내지 않을까. 자,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저는 이제 처음부터 저는 예상을 뉴욕 양키스하고 이번에는 LA 다저스를 예상을 했는데 MLB 사무국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네.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는 아니, 듯한. 근데 네. 저는 이 말은 꼭 하고 싶은 게, 자, 이제 포스시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어떻게 했는지가 더 이상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이제는 어떻게 끝내느냐가 문제거든요. 네네. 포스시즌은 각 팀이. 그래서 이제 챔피언 시리즈 아직 진행 중이지만 어떤 팀이 됐든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그러니까 올라가는 게 목표겠죠. 네. 월드 시리즈를. 뭐 양키가 됐든 가디언스가 됐든 또 다저스가 됐든 또 매치가 됐든 이 네 팀들이 올해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는요. 진짜 야구 팬들의 이 기억 속에 상당히 그러게요. 오래 네네. 기억 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러니까 중립 팬이라면은 정말 흥분하면서 한 경기 한 경기를 재미있게 보는 그런 지금 가을 야구가 펼쳐지고 있지 않나 생각이 사실 드네요. 저는 이제 매일 저녁에 운동하는데 네. 운동을 못 가요. 요새. 야구 안 볼 수가 없어서. 안 볼 수가 없어요. 네. 네. 이제라도 만약에 포스시즌 아직 놓치고 계셨다면은 진짜 올해 포스시즌 역대급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메이저리그 포스시즌 한번 챙겨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자, 오늘도 또 한 주간에 뜨거웠던 여러 스포츠 소식들 모아서 같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최현준 기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